오늘은 시장이 좀 주춤하는 시장입니다. 좀 조정받는데요. 전혀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오늘은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세에 나서고 있어요. 양 시장 모두. 그러면서 좀 지수가 주춤하는 모습이지만 그 와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지속 매집하는 종목이 있다라는 거죠. 안녕하세요. 투자는 훈련이다. 주린이 고간 주준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대표적으로 최근에 우리가 살펴본 삼성전자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잘 올라가면서 잘 올라갔지만 오늘 2% 가까이 하락하면서 조정받는 모습입니다. 이런 조정은 당연히 견뎌야 하는 조정이에요. 그냥 상승만 하지 않거든요. 우리가 과거를 보면 과거에도 이렇게 쭉 올라갈 때도 잘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잘 올라가다가 조정받고 올라가다가 또 조정받고 올라가다 조정받고 이런 식으로 항상 그냥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중간 이렇게 음봉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면서 여기 자리에서도 이렇게 깊숙이 눌림목을 형성하고 조정받죠. 주식시장에서는 조정 없는 시장은 없다.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급등이 나오면 조정하고 그리고 또 급등이 나오면 조정하면서 차분하게 상승을 유지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하면서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삼성전자를 대표로 해서 바닥을 탈피해서 상승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런 주춤하는 거에 두려워할 필요 없다.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사고 싶었던 종목들을 포트폴리오에 담기 전에 즐겨찾기에 잘 담아두었다가 이렇게 푹푹 빠지는 날을 기다렸다가 매수 기회를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좋을 것이다 라고 판단이 됩니다. 삼성전자도 아직 갈 길이 많이 남아있고 오늘 또한 외국인은 전체 시장에서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삼성전자는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다른 관련 종목들도 외국인들은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오늘 시장에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종목들은 무기 관련 종목들이 제가 여기 적어왔는데 한국항공우주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바닥을 탈피하고 이제 출발을 하고 있다. 그리고 LIG 넥스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뭐 풍산홀딩스라든지 하나시스템 등 이런 무기 관련 종목들이 이슈가 되길래 기사를 좀 찾아봤어요. 왜 무기 관련 종목들이 오늘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나라고 해가지고 좀 이제 이슈를 찾아봤더니 북한 도발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방산주가 헐헐 지정학적 쓰나미 온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등 방산주가 일제히 상승했다. 선거를 앞두고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커진 데다 올해까지 지정학적 갈등이 이어지면서 방산 수요 확대 기대감이 겹친 영향이다. 해외 투자은행 업계에서도 한국 방산주를 유망한 투자처로 지목하고 있다라는 이런 간단하게 살펴보면 이런 기사가 나오면서 오늘 방산 관련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어요. 한국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상승 바닥을 탈피하고 상승 추세를 만들어 간다. 우리는 한국항공우주와 LIG 넥스원을 좀 이제 매수 의견을 드렸고 주가가 바닥을 형성할 때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사실 그렇게 이슈가 되는 종목들을 리포트하는 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받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하기 전에 바닥에 있을 때는 증권사 리포트들도 많이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가가 이렇게 시원하게 상승하고 나오면 증권사 리포트가 나온다는 거죠. 한국항공우주는 오늘자로 증권사 리포트가 또 나왔습니다. 어떤 리포트가 나왔냐면요. 신한투자증권에서 오늘 한국항공우주는 작년 4분기 호실적을 거뒀을 것으로 전망했다. 폴란드에 수출한 FA52 매출 실적이 정상적으로 반영됐을 것이라고 분석한다. 수주장고는 우상향하고 있어 내년 실적도 양호할 것으로 봤다. 목표 주가는 72,000원의 매수 의견을 유지했다. 이런 내용 그러면서 이라크 기지 재건, 국내 개발비 증가 부담이지만 매출은 증가, 수출 확대 호실적을 이끌 것이라며 폴란드에 수출한 FA58대가 실적을 정상적으로 인식됐고 국내 물량도 성숙이라고 평가했다. 이런 내용에 이렇게 리포트가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주가를 매수할 때는 물론 미래 이런 무기 관련 종목들 우리나라도 지속적으로 자체 개발을 하고 있고 무기도 개발하고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서 개발을 우리나라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주가라는 것은 미래를 우리가 예측하거나 맞출 수 없기 때문에 일정 부분 이런 종목들도 포트폴리오에 담아둬야 된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도 분석을 하지만 당연히 기본적으로 이 회사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 가능성이라든지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봐나가면서 거기다가 플러스 기술적 분석을 해나가면서 바닥을 지키고 반등을 해나갈 때 우리가 매수를 하면서 매수 타이밍을 잡아가는 건데요. 당연히 기본적으로 분석을 마친 상태에서 차트적으로 기술적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신고가는 아닙니다. 신고가는 여기 이전에 앞전 2015년도에 신고가가 있기 때문에 이 박스권에 갇혀서 6만 원대만 되면은 지속적으로 누군가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6만 원대에서 계속 매도세가 출현됐는데요. 이슈를 타고 좀 상승을 해주면 충분히 6만 원대까지 다시 상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LIG 넥스원은 먼저 이슈화 되면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주면서 신고가를 달성을 했죠. 이 자리에서 신고가를 쓰고 좀 눌림목을 형성하지만 평균 단가가 워낙 낮아서 이미 2배 가까이 수익이 된 종목이기 때문에 급하게 마음 먹을 필요가 없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바닥에서 사는 거 좋아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닥에서 사면 평균 단가가 낮기 때문에 이렇게 신고가 쓰고선 살짝 눌림목을 형성한다고 하더라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바닥에서 매수하는 종목들을 일정 부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무기 관련 종목들 중에서 또 제가 개인적으로도 보유하고 있는 종목은 풍산홀딩스. 저는 개인적으로 아직까지도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일정 부분은. 그리고 최근에 제가 배당 나오기 전에 바닥을 지키고 잘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추가 매수를 해봤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3% 이상 배당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당연히 배당락이 나왔고 하지만 추세는 잘 유지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풍산홀딩스도 풍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지주회사로서 무기 관련 종목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같이 이슈 받으면 같이 상승해 주기를 좀 바라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을 바닥에서 샀을 때 가장 좋은 거는요. 급하게 매도할 필요가 없어져요. 아무리 조정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제가 아무리 조정받아도 우리 가격, 내 가격까지 안 온다라는 거죠. 그러면 오늘 썸네일처럼 외국인들이 오늘 같은 날에서도 지속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 삼성전자를 필두로 그 반도체 종목들이 2024년에 좋아질 거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좀 시끄럽긴 하더라고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그래도 앞으로 매출이 좋아지고 있고 2024년에 기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못 샀다. 반도체가 없다라고 한다면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해볼 만한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BCNC 최근에 계속 살펴보고 있는 종목인데요. 괜찮습니다. 이 정도 괜찮아요.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해봐도 좋을 만한 종목으로 보여집니다. 없으신 분들은 오늘 조금 이렇게 뭐 지수 흔들리고 삼성전자가 아무래도 반도체 대장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정을 받으면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조정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외국인들은 이런 조정을 활용해서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도 투자 동향을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있어요. 전체 시장에서. 하지만 반도체 종목들은 매수를 하고 있다. 근데 제가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상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 누가 매수를 하든 크게 관계없어요. 그 외국인도 그렇고 기관도 그렇고 비싼 가격에 매수를 하기도 하고 또 바닥에서는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바닥에서 사기는 오히려 더 좋아요. 바닥에서는 외국인이나 기관 이런 투자자들이 별로 크게 관심을 갖지 않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5만 원대에서는 크게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최근 들어서 상승세를 유지하는 모습이니까 외국인들이 지속적으로 매집을 해나가고 개인들은 계속 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이제 차트상으로 좀 제가 봐도 차트상으로만 본다면 부담스러울 수 있는 가격이에요. 하지만 신규 상장하고선 22년도에 상장하고선 뭐 크게 상장하고 나서 보여준 게 없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제 막 바닥을 탈출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바닥 탈출해서 상승을 해준다면 좋은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어제 함께 공부했던 네페스아크 다시 한번 살펴보면서 자, 네페스아크에 대해서 네페스아크는 뭐 별로 하락하지 않고 추세가 잘 유지되는 모습이에요.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요, 2019년에 4월에 네페스에서 반도체 테스트 사업 부분을 물적 분할해서 설립이 됐고, 2020년도에 11월 17일자로 코스닥 시장에 상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코스피에도 아주 좋은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많이 있지만, 반도체 장비 종목들은 코스닥 종목에서도 많이 있기 때문에 코스닥에서도 잘 살펴보면 좋은 종목을 발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는 주주누나 제휴 컨텐츠에 네페스아크도 공개를 해드렸던 종목이에요. 유한타증권에 그 링크를 통해서 가입하시고 500만 원만 입금을 해주시는 분들은 누구나 무료로 종목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도 설정을 해드리고 이 종목에 대해서 목표가도 어느 정도 설정을 해드려서 업로드를 해드리기 때문에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괜찮아 보이는 종목들도 업로드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시면 여러분들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페스아크 같은 경우에도 시스템 반도체 후공정 테스트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주요 제품군은 전략 반도체, 디스플레이 구동칩, SOC, RF 등이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관련 종목들도 이렇게 차트 보시면 얘도 신규 상장을 한지 네페스에서 물적 분할을 한 거는 2020년도에 물적 분할해서 상장을 하고 그리고 나서 반도체가 계속 안 좋았잖아요. 반도체 안 좋아서 조정받았습니다. 그리고 바닥까지 다시 한 번 더 바닥까지 조정받았지만 이전 바닥은 정확하게 지키면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때 매물대를 소화해내는 과정으로 이때 조정을 좀 받았어요. 31,700원을 돌파하려고 시도를 했지만 여기서 이제 여기 물려있던 사람들이 매도를 하면서 눌림목을 형성했지만 충분히 이전 매물대는 돌파해 줄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가 지금 3만 원대거든요. 이 매물대를 돌파해 준다고 한다면 더 이상 뭐 매물대가 여기 없잖아요. 그냥 계속 하락만 했기 때문에 이 매물대만 시원하게 돌파해 준다면 충분히 4만 원대, 4만 5천 원대까지는 상승해 줄 수 있어 보입니다. 기술적 분석상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도 개인적으로 반도체 종목이 나는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바닥에서 막 바닥을 탈피하는 반도체 종목들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가는 중간에 주춤할 때마다 좀 관심을 가져보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어제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비슷한 시기죠. 2022년도, 그러니까 뭐 몇 달 차이는 있지만 비슷한 시기에 바닥을 형성했을 거예요.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반도체 뭐 망한다부터 시작해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너무 많이 나왔을 때 그때 바닥을 형성하고 그 바닥까지 계속 조정받았어요. 바닥까지 조정받았지만 다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AP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관련 종목으로도 볼 수 있지만 반도체 장비를 넘어서 태양광 그리고 2차 전지 배터리 배터리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관심을 좀 받는다면 충분히 이것도 이렇게 크게 보면 3만 원대에서부터 박스권을 형성해서 17,000원대까지 들락날락 많이 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2017년에 신규 상장하고 나서 계속 하락해가지고 작은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엄청나게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바닥권에 있는 종목이에요. 이제 막 바닥을 탈피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크게 손해볼 자리가 아니라고 판단이 됩니다. 충분히 갈 길이 많이 남아있는 종목들을 매수하셨으면 하루하루 주가에 일희일비하기보다는 오히려 추가 매수 기회나 내가 사고 싶었었던 종목들을 신규 매수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방법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포트폴리오를 구축할 때 어떤 섹터,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는 섹터들 주도주들을 위주로 먼저 포트폴리오에다가 어떤 종목들이 지금 시장 2024년을 주도할 것인가에 대해서 공부를 꾸준히 하셔서 무기 관련 종목들 한두 종목 담아놓으시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 뭐 세네 종목 담아놓으시고 그러면 2024년도에 얘네들 외에 내가 가치 투자 종목으로 아직까지 출발도 못하고 시장에서 주목받지 못했지만 이런 종목들은 난 가치 투자자로서 매집을 해나갈래 주춤할 때마다 모아갈래 하는 종목들은 또 포트폴리오 한쪽에 잘 담아두셔서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해나가셔야 그것이 분산 투자지 하나의 업종의 모든 포트폴리오 금액을 다 매수해 놓고 나는 분산 투자했으니까 잘 기다릴래라고 하시면 분산 투자가 아니다. 이게 제가 기술적 분석하면서 읽어보고 있는 책이에요. 차트의 기본적인 용어부터 시작해서요. 어떤 종목들이 어떤 차트 모양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종목들이 강세가 보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들을 매수해야 된다. 뭐 그 업종에서도 강한 종목들이 나오고 업종 분석을 잘해야 된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 책도. 그럼 2024년에 업종 분석을 잘해서 어떤 종목들이 2024년에 주목받을 것인가를 판단하셔서 포트폴리오를 잘 구축해 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남은 시간도 즐거운 하루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준한 여기서 이만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감사합니다, 여러분.